예, 안녕하십니까. 소유원 계획중입니다. 저는 건국대 의대 교수인데요. 이 경주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경주에서 한 25년 정도 살았습니다. 경주에 원전이 있고 방배장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일본 사고 보셨을 텐데 일본 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이걸 좀 살짝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오냐 안 오냐 또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우리 몸에 들어오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어떤 상황이 있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안 들어오는 게 좋을지 좀 판단을 해보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후쿠시마 핵사고 난 거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됐냐 지도를 보시면 일본 땅이 이렇게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절반 넘죠? 한 70%가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칠할의 땅이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땅이 오염되어 버리면 농산물이 다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농산물이 오염되면 밥상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일본 사람들 먹는 밥상의 70%가 그냥 방사능이 오염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 중에 10가지 중에 7가지가 세슘이 나오는 거예요. 방사능 물질이.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매일 이 방사능 물질을 먹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칠 거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일본 인구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염수가 나옵니다. 이 오염수가 앞으로 한 40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심용융이라는 게 돼버렸는데 이건 너무 방사능이 많아서 사람이 치울 수가 없어요. 아직도 4년이 지났는데 현장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접근하면 즉사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도 가보지도 못한 상황이라서 근데 지하수하고 얘가 만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속 오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전체가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땅이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하고 우리나라 땅은 오염이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바람도 미국으로 불었고요. 이 해류도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서풍이 불고 바람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은 가까운데 거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일본산 식품, 그 다음에 북태평양산 수산물 이 2가지만 안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본산 식품은 사실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일본 글씨 박혀 있고요. 메이드 인 재팬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일본산 식품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사히 맥주 좋아하세요? 보셨죠? 서버에서. 그거 일본산입니다. 삿포로 맥주 이런 거. 그리고 애들 먹는 과자 중에 일본산들 많이 들어와요. 그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잡히는 수산물들, 일본산 수산물 이거 먹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핵사고가 나버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본 인구가 죽어요. 일본 인구 이거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일본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안 늘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유지됐는데 갑자기 이때부터 확 줄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이 4년 동안 인구가 100만 명이 줄어버렸어요. 100만 명이.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후쿠시마 핵사고입니다. 핵사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이렇게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암에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죽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지도 그린 다음에 요 밑에 일본 정부가 내놓은 이 설명을 보면 이 4년 사이에 인구가 줄려면 이미 많이 나거든요. 인구가 줄 거 아니에요.
이민을 몇 명 나갔냐 봤더니 10만 명이 이민을 나갔어요. 그 나머지 90만 명은 뭐냐? 더 죽었거나 덜 태어났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더 죽은 걸로 되어 있고요. 30만 명이 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덜 태어났다는 건 또 두 가지죠. 덜 임신했거나 뱃속에서 죽었거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의 핵사고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를 일본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 한국에서 사고 나면 안 돼요. 절대 나면 안 돼요. 핵사고가 나면 여기 정말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어떤 병에 걸리냐? 아마 좀 궁금하실 텐데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암과 유전병과 심장병. 이게 제일 많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 발생수로 1등, 2등, 3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한 번쯤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합시다. 암, 유전병, 심장병, 다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일본 정부가 지금 갑상선암 조사를 했더니 수십 배 증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전질환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심근경색 이거 증가하고 있다는 건 신문에 너무나 요구해요. 이거 어른들, 노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애들이 걸려요, 일본에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죽음의 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여태까지 일본 미국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그냥 보고 계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절대 사고 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태까지 그 적은 양의 방사능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또 반대편에 적은 양의 방사능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쪽에서는 위험하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가 맞습니다. 왜 위험하다가 맞냐면 의학 교과서에 위험하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은요, 우리나라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대로 스캔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한의학은 한국에만 있어요. 한의학 교과서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근데 양의학 교과서는 전 세계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미생물학, 면역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이 두 과목은 미국 교과서하고 한국 교과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틀리면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도 미국 교과서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의 결론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요. 여기 X축 용량이라고 되어 있죠. 일로 갈수록 방사능 피폭량 많아지는 겁니다. Y축은 반응도라고 되어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두 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해요. A, B 이렇게. 그런데 여기 지금 백혈구 감소, 소화기 증상, 폐렴, 백내장, 화상, 사망 이런 것들은 죽어요. 사망합니다. 많이 쏘이면. 이런 것들은 B그래프처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잘 보시면요. 적은 양 피폭됐을 때는 이런 병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려면 상당히 많은 양, 역치값이에요. 이 기준치, 이거 이상 피폭이 돼야 이런 병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암과 유전병 이 두 가지는 A그래프처럼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여기서 바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은 적은 양 피폭이 돼도 여기에 비례해서 이만큼 암 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폭량이 많으면 이만큼 암 환자 발생하고요. 피폭량이 적으면 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피폭량이 아주 적으면 이만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폭량하고 암 발생은 그냥 정비례해요. 비례합니다. 정비례. 그러니 아무리 적은 양 피폭이 돼도 다 똑같이 위험해요. 그 양에 비례해서. 많이 피폭되면 많이 위험하고 적게 피폭되면 적게 위험해요. 그래서 의학적인 안전 기준치는 0이에요. 0입니다. 방사능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있는 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준치가 어때요? 0입니까?
0 아니에요. 무슨 숫자가 앞에 있어요. 그게 안전기준치일까요? 아니에요. 안전기준치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암하고 유전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거든요. 그 질병은 이런 그래프로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피폭이 되면 안 된다. 방사능은 없애야 된다. 이게 의학적인 내용입니다. 기준치에 따라서 안전하다 이 말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준치는요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일본은 100이에요. 미국은 1200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숫자 같으면 나라별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 나면 안 되죠.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0배 차이 나잖아요. 이거는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관리 기준치입니다. 안전 기준치가 아니에요. 의학적 안전 기준치는 얼마예요? 제로예요. 0입니다. 저 의대 교수예요. 제가 의학 교과서를 가지고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음식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수산물도 들어오고 과자도 들어오고 맥주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도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이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오염된 음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기준치 이하예요. 100 이하예요. 뭐름이에요? 안전한 방법만 골라서 들어왔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기준치가. 그래서 그 이상 오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게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일본산 식품 전체가 다 안전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치 어느 정도로 낮춰야 되냐? 저는 100이 아니라 4로 낮춰야 된다고 봐요. 4. 제가 3년 전에 국정감사에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4로 낮춰야 된다. 지금 기준치 너무 높다. 황당하게 높게 기준치 만들어 놓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말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요거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세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합시다. 세슘. 이거 방사능 물질이에요. 원래 지구상에 없던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없던 물건이에요. 근데 핵반응이 발생하면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지구상에 없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핵 사고 나고 핵 실험하고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세슘이 포함된 음식이 뭘 의미하냐?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냐? 이거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중성자 가지고 쪼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쪼가리가 몇 쪼가리가 나올 것 같아요? 100가지 쪼가리가 나와요. 방사능 물질 100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세슘만 재요. 세슘하고 요오도 이 두 가지만 잽니다. 왜 이 두 가지만 잴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서? 아니면 제일 위험해서? 아니면 제일 많아서? 아니에요. 재기가 쉬워서. 제일 재기가 쉽습니다. 1억 5천짜리 기계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3시간만 재면 세슘하고 요오도는 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나머지 98가지는 못 재요. 그 9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재려면 한 달씩 걸려요. 스트론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재는데 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건 잴 수가 없어요. 세슘하고 요오도 이 두 가지만 재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 뭘 의미해요? 100가지 방사능 물질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 중에 딱 세슘만 골라서 명태 속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100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세슘만 재는 거예요. 그러니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 뭘 의미해요? 다른 방사능 물질 100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 뜻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세슘은 들어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적은 양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이 100가지나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슘 없는 것만 골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세슘 없는 음식들 저 널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식품들 다 세슘 안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일본산 식품 그 다음에 북태평양산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여기서만 세슘이 나옵니다. 딴 데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아무거나 그냥 드셔도 되고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경주에 살잖아요. 경주에는 월성 원전이 있거든요. 그 월성 원전 주변에는 이렇게 어류, 잡히는 물고기에 이렇게 세슘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계속 방사능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그 물로 돼 있는 그 액체 폐기물을 매일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세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에 세슘이 나오는 거죠. 이거 정부자료입니다. 정부자료. 정부가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 주변에 잡히는 물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해조류, 미역, 다시마 이런 거 거기도 나와요. 고리, 월성, 영광 물질 다 나와요. 만약에 영덕에 원전 들어오면 이 근처에서 나오는 미역, 다시마 다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거 정부가 잰 거예요. 제가 잰 거 아니에요. 원자력 안전 기술은. 저 의사고요, 교수예요. 제가 여기서 이걸 사기치면 저는 한 방에 감옥에 갑니다. 한 방에 가요. 이거 정부가 잰 데이터입니다. 원전에서는 계속 방사능을 내놓기 때문에 주변 해조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원전이 들어오면. 하천의 토양 보세요. 하천 토양도 보세요. 전부 나옵니다. 대덕은 어디냐? 이거 대전 있는데요. 거기는 안 나와요. 다른 데는 다 나와요. 이것도 역시 정부 얘기하고. 이 영덕에 60촌이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답던데요.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슘 나오는 겁니다. 강과 땅과 바다가 오염이 돼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채소, 거기서 보세요. 다 나옵니다. 보리원전, 경주, 영광물질, 원전 있는 지역의 채소들 다 나와요. 세슘이. 복숭아는 어떨 것 같아요? 세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채소에 다 들어가는데? 그럴 리가 없죠. 송이에 어떨 것 같아요? 세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갑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품, 모든 농산물에 다 나옵니다. 골고루 들어가요. 이 일이 발생해요. 근데 정부는 뭐라고 하냐?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준치 이하예요. 기준치 이하예요. 근데 안전해요, 이게? 요게 딱 세슘만 잰 겁니다. 세슘이 나오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방사능 물질 100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그래서 주변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왜 오염될 수밖에 없냐면 기체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와요. 원전에서는요, 고장이 안 나도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듯이 계속 방사능 물질이 공중에 나옵니다. 삼중수소, 세슘, 요오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오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연도별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이 뭐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이게요, 테라베크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공이 12개 붙어요. 테라라는 게 그 뜻입니다. 공이 12개 붙어요. 1년에 여기에 공이 12개 붙은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매일 나오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리고요, 이거는 액체 폐기물입니다. 공기 중에도 나오지만요, 이거 방사능에 오염된 액체, 이거 그냥 바다에 그냥 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 데이터예요. 정부 데이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배출량 톤, 2,400톤, 1년입니다. 25,000톤, 25,00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원전 한 개당 몇만 톤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면 1년에 이만큼이고 하루에 이만큼씩 내놓는 거예요. 하루에 50톤씩 내놔요. 방사능에 오염된 그 오염수. 근데 보세요. 고리 이건 이게 너무 적죠?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적죠? 왜 그럴까요? 이거 서 있었어요. 가동 안 하고 있었어요. 며칠만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거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전부 몇만씩 나오는 거예요. 몇만씩. 엄청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체로 나오고 액체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변 방사능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주변이 오염되면 농산물 이런 데가, 수산물 이런 데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주변이 오염되니까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경주 시민들이에요. 월성원전 옆에 있는 그분들의 소변 속에서 삼중수소가 나와요. 이거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경주 시내 사람들 이거는요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경주 시내는 25km 가면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25km 가기 전에 이거 한 5km, 10km 이 정도 되는 분들은 이렇게 세슘이 그 삼중수소가 많이 나와요. 소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요 몸속에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소변이라는 것은 피가 돌고 돌다가 그 중에 노폐물들 나오는 건데 몸속에 있는 물 농도하고 이 소변의 삼중수소 농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가까이 살수록 굉장히 많이 나오고 멀리 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25km 정도 떨어지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에 살면 모두 삼중수소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25km 안에 사시나요? 지금 부지에서 25km 안에 사시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저기 부지에서 25km 안에 맞니다. 25km 안에 맞죠? 직선거리로 네. 자동차 거리 말고 직선거리로 10km도 안 됩니까? 10km 안 되면 요쯤 됩니다. 요거는 한 5km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아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적겠다. 이 정도 되겠네요. 또 25km 정도 돼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덕 국민 전체 소변에 삼중수소가 나와요. 이런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원전이 들어오면. 그래서 원전 주변에는 암 환자가 느는 겁니다. 암 환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기형송아지 나오고 문해아가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역학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여성 갑상선암이 2.5배 발생해요. 2배 넘게 발생해요. 그리고 유방암이 50% 증가해요. 그래 남성의 위암 간암이 30% 40% 증가해요. 이건 정부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조사가 사실 조금 더 문제가 좀 있었어요. 방사능에 제일 민감한 게 어린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싹 빼고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겁니다. 실제로 원전 주변에는 암 환자가 진짜 많아요. 조금 있다가 강의 하나 더 하고 고리원전에 부인이 지금 갑상선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송해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한수원한테 지금 보상금 받기로 결정 받으신 분이에요. 아까 소개하신 분이. 그분이 나서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원전 주변에는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전에서 방사능 나오죠. 주변 환경 오염돼 있죠. 농산물, 수산물 오염돼 있죠. 그거 먹죠. 피폭되죠. 그런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하죠. 암 환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월성원전에 이 주변에 있는 분들요. 기준치 이상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기준치 이하였어요. 근데 암 환자는 증가해요. 그러니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 말은 틀렸죠. 틀렸습니다. 의학 교과서가 맞아요. 피폭량과 암 발생이 그냥 비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원전에서 또 영덕에서 원전을 빼야 될, 받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고 절대 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고 날 확률이 얼마쯤 되냐? 이거 한번 봅니다. 전 세계 원전이 4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가 터졌어요. 히로시마, 쓰리마일, 미국계, 그 다음에 소련의 체르노빌사,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4개에서 6개 터졌거든요. 생각해보세요. 442개 중에 6개. 75개 중 하나 터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75개 중 하나 터진 거예요. 영덕에 만약에 1개 있다. 그러면 75분의 1쯤 되겠죠. 2개 있다 하면 75분의 2예요. 6개 들어올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75분의 6이에요. 6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확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사고 나면 30km 안에는 땅값이 모두 합해서 제로예요. 땅값 제로예요. 후쿠시마에 누가 땅 사겠어요, 지금? 그냥 똥값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5개 중 하나. 그래서요, 사실 원자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비싸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이들 안 합니다. 이건 사양산업이에요. 그거 아시는 분들 잘 모르는데요. 유럽 원전 개수 한번 보십시오. 쭉 많아졌는데요. 지금 25년 동안 원전을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50개를 줄여버렸어요. 1년에 2개씩 계속 닫아요, 유럽에서. 유럽에서 왜 이렇게 원자력을 줄였냐? 유럽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더니요. 2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위험해서. 두 번째는 비싸서. 그렇게 얘기해요.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비싸답니다. 비싸고 위험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이기만 해요. 지금 짓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이 사양산업입니다. 유럽뿐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많아졌는데요. 1990년 근처에 피크 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이게 지금요, 계속 폐쇄도 않고 가만히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은 폐쇄를 했는데 미국은 폐쇄 안 합니다. 근데 30년 동안 한 개도 안 졌어요. 미국도. 선진국에서는 원전에서 손 뺍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그럼 같이 합시다.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선진국 없죠? 전부 개도국, 아시아에 있는 개도국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선진국은 손 빼고 후진국이 좀 들어오는데 전 세계 원전 개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놀랍죠? 원전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줄 거예요. 25년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이제 줄 거예요. 이게 누구 데이터입니까? IAEA 데이터예요. UN 기구입니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손 빼고 있었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그 사양산업에 목숨 거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있어요. 4글자예요. 해자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독특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 미국, 이 선진국들은 수십 년 동안 원전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폐쇄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태까지 이 나라들, 선진국들 도대체 전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원전 계속 줄였는데 전기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당연히 드시겠죠. 전기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파란 거 쫙 많아지죠? 노란 거 쫙 많아지죠? 빨간 거 별 볼 일 없죠? 이게요, 연도별 신설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계예요. 전 세계 통계. 연도별 신설 무슨 뜻입니까? 2012년 1년 동안에 파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1년에 누계가 아니에요. 1년에 만든 양이에요.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어요. 잘 보십시오. 십몇 년 전부터 쫙 많아지는 파란 거 뭐예요? 풍력입니다. 영덕이 뭘로 유명해요? 풍력으로 유명해요. 그 풍력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해요. 여행 따라 잘 하신 겁니다, 영덕. 그리고요, 이 노란 거, 최근에 와서 팍 많아진 노란 거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이게 세계 통계예요. 빨간 건 뭡니까? 처음엔 1등이었었죠. 근데 1990년, 2000년 때쯤에서 뒤집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맥을 못 쳐요. 아무도 안 해요. 이해되세요? 아무도 안 해요. 누가 봐도 사양산업이에요. 이 빨간 거 뭐예요? 누클리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자력입니다. 이게 세계 통계예요. 보세요. 세계가 어디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 가요. 한국은 파란 거 했어요? 영덕 말고는 아무 데도 안 했어요. 관광지잖아요, 여기. 다른 나라 가면 동네마다 다 있어요. 노란 거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우리는 뭐 했어요? 빨간 거만 했어요.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거? 걷고 있어야 보일 정도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혼자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파란 거, 노란 거 팍 증가하는 거, 이게 지금 선진국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우리나라는 재생 가능을 아예 안 했어요. 풍력도 안 했고, 태양광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성적표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20%입니다. 20%. 모름이에요. 지구상에서 만드는 전기 전체 중에 20%가 재생 가능이에요. 그럼 원자력은 얼마인데? 딱 절반이에요. 10%입니다.
이미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재생 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여기 선진국들 잘 보세요. 아이슬란드까지 미국부터 쫙 이런 긴 나라들 다 보세요. 10% 다 넘죠. 100% 90% 난리 났죠. 근데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 보세요. 어때요? 10% 잘 안 돼요. 보이시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 많아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 가능이 적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꼴찌. 다음 몇 프로? 1.9%. 1.9%. 세계 꼴찌. 근데 그 중에서도 1.9%. 야, 우리나라 이렇게 많았어? 연구 풍력이 이렇게 전기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요, 대부분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생 가능은 얼마냐? 0.4%예요. 0.4%. 세계 꼴찌. 진짜 지구에서 꼴찌. 각 학교마다 전교 꼴찌 한 명씩 있어요.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재생 가능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풍력 여러분 어때요? 저기서 방사능 나와요? 저기서 CO2 나와요? 이산화탄소? 오염물질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전기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연료비가 빵원이에요. 바람 돈 안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람 돈 안 받아요.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 이거 돈 안 받아요. 그리고요 이거 국산 에너지예요. 태양광 풍력 국산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 해외 의존도 97% 아시죠? 국산 에너지 3%밖에 안 돼요. 전부 달러돈 가지고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이거 사가지고 물 끓여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전기예요. 근데 한국에 떨어지는 햇빛 대한민국산이에요. 한국에 부는 바람 국산입니다. 국산 에너지, 청정 에너지 이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공짜 에너지 얼마나 좋은데. 세계 꼴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재생 가능 에너지 예산 내년 줍니다. 작년에 줄었어요. 올해 줄어요. 내년에 또 줄어요. 뻔합니다. 내년에 세계 꼴찌 누구? 대한민국. 2년 후에 세계 꼴찌 누구? 대한민국. 맡아놓고 대한민국. 멋진 나라입니다 정말. 멋진 나라예요. 원자력은 세계 1등, 재생 가능은 세계 꼴찌.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생각 좀 해보셔야 되고요. 경제적 효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원전이 들어오면요 건설 노동자가 10년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싹 하루아침에 나가버려요. 몽땅 망합니다. 10년 후에. 그 다음에 지역지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경상북도, 영덕군, 한수원 이렇게 행사하는데요. 한수원이 절반 써요. 그리고 이게 합해가지고 절반 쓰거든요. 한수원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냐? 주민들 줄 세웁니다. 말 잘 듣는 사람, 한수원하고 친한 사람, 돈 줘요. 원자력에 반대하는 사람, 안 줘요. 이 짓을 수십 년간 합니다. 경주에서 나 이것 때문에 아주 미치겠어요. 주민이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친원전과 반원전으로 나눠서 싸웁니다. 수십 년간 싸워요.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제발 돈 좀 그렇게 쓰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말 안 들어요. 자기네 편 만들어야 되니까. 방패막이 만듭니다. 그리고요 보상금, 보상금 이거 줍니다. 거기 온배수 나오고 방사능 나오고 하니까 보상금 줍니다. 한수원이. 그 보상금 받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한수원이 어떻게 해버렸냐? 그거를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전 근처에서 고기 잡으려면 한수원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업은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데요. 농업 보상금은 빵원이에요. 없어요. 농업에는 피해가 없다는 거죠. 방사능이 오염돼 있죠. 근데 기준치 이하라는 거죠. 보상금 안 줘요. 혹시 여러분 농민이신가요? 네. 그러시면 보상금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전 한 개당 500명 정도 지원이 들어옵니다. 500명 정도. 그러면 이 인구가 늘겠죠. 확 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경주에서 보면 아닙니다. 원룸. 네, 원룸 많아져요. 그리고 사택 많아집니다. 경주 땅값, 아파트값 안 올라가요. 그리고 사고 나면 5천억 원 줘요. 핵사고가 나면 나라가 망하는데 한수원이 5천억 원 줘요. 그러면 30km 안에 여러분 영도 국민 한 4만 명이죠?
상업용으로 나눠보니까 1인당 1,000만 원? 그 정도 받는데 땅값은 합해서 제로. 땅값은 다 합해서 빵원. 다 쳤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땅, 건강, 이 모든 걸 1,0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과정이고요. 이건 이제 나가는 겁니다. 농수산업, 복숭아, 송이 맛있습니다. 어제 제가 먹어봤습니다. 굉장합니다. 그거요, 세슘 나와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슘 나오면 우리 국민들, 지금 방사능 측정기 갖고 있는 국민들 많아요. 바로 들킵니다. 그리고요, 관광객 감소할 겁니다. 동남아나 고속도로 건설하면 관광객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영덕 얼마나 유명해요. 대게로 유명하지, 복숭아 유명하지, 뭐 시금치도 유명하고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거 있잖아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땅값. 어제 경주에 이민대책위 이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뭐냐면요, 원전 땅이 있잖아요. 원전 땅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을 조금만 이쪽에 살았으면 수용됐을 텐데 수용이 안 되신 분들이죠. 근데 원전 땅 바로 옆에서는요, 돔이 보이잖아요. 돔 굉장히 높습니다. 돔이 보이면 거래가 안 돼요. 아무도 그 땅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원전 땅 거기 팔고 나간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값이 그냥 빵원 돼버리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데 값을 매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를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팔리질 않으니까 한수원 너희들이 살아. 그럼 몇 년 동안 데모를 하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이 그냥 빵원이 돼버렸어요. 거기 땅 많이 가신 분들 많은데 땅 부자들이에요. 이분들 되게 부자들이에요. 근데 현금화가 안 돼. 안 팔리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영향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원전 동네 병원 개업하면 잘 돼요. 여러분은 아마 자주 가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라는 게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오염시켜서 후손들한테 주는 거죠. 오염된 땅을 후손들한테 남겨놓는 겁니다. 너무나 미안한 짓이에요. 선조들한테도 미안한, 자식들한테도 미안한 짓이에요.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생기는 거, 이건 돈 잃는 거 비교해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안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영덕에 원전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원전은 방사능 물질을 공기와 해수로 계속 배출합니다. 그래서 원전 주변이 바닷물, 농토, 하천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오염이 됩니다. 이 오염된 걸 계속 마시니까, 먹으니까 암 발생이 증가합니다. 이건 정부 데이터로 모두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원전 들어오면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후쿠시마 나가 있었죠. 거기 사고 났었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제가 같이 활동하는 그 이상홍 국장이라는 친구가 후쿠시마를 직접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후쿠시마 사진이에요. 여기 뒤에 지금 사진이 없어서 아직 눈이 안 녹았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복사꽃이 피었어요. 후쿠시마가 복숭아 산지. 봄에 가면 그냥 빨개요, 동네가. 여기서 핵사고 하는 거죠. 이 후쿠시마에서 복숭아 지금도 열립니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제 책 한번 소개하고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